부탁드리고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항상 이 청와대 내 옛날에 하면 청와대 내에 이제 친인척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참 검찰이 수사하기도 어렵고 감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인해서 자, 이거 지금 친인척 비리 반드시 우리가 일소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친인척들을 대해서 잘못한 짓 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이 만든 게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였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시행돼 왔고 2016년도에 그 특별감찰관이 당시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를 고발하니까 그래서 또 우병우가 난리치니까 그때 옷을 벗었어요. 그 이후로 문재인 정권은 전혀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본인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지금 이거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걸 하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론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건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이거 원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정 변호사님 네네. 특별감찰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때 양자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때 누구죠? 이강석. 이강석이죠. 그 다음에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친인척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반기가 곤란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네. 오죽하면 옛날에는 없던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예 특별감찰관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특별감찰관 법을 보면요.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네. 7조에 보면요. 2항에 대통령은 추천서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명시로 돼 있군요. 네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똘똘하고 소신 있고 그런 사람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문다의 일이 그렇잖아요. 그다음 문다에만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 끌고 타지마을 가고 옷 178벌 드러난 것만 그런 것들을 특별감찰관이 그거 딱딱딱 찍었으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네. 제일 그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죠. 뇌물죄 피의자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특별감찰관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가지고 예컨대 그 서창호가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직 어떤 사람입니까? 비리가 많은 역대급의 진짜 악덕 기업주인데 어떻게 대통령 사위가 그런 사람의 회사에 더군다나 한국도 아니고 태국에 취직을 합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합니까? 그거는 서로 빠터하는 거 아니냐. 우리 사위 취직시켜주고 너 중진공 이사장 해라. 그다음 너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 막으라고 특별감찰관 법이 생기고 특별감찰관을 두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걸 안 두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문재인 대통령 기소됩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뇌물죄로 기소돼가지고요. 유죄 나오면 어떻게 감옥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특별감찰관 안 하는 게 당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제 기사 찾아보니까 네.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그 기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감독님? 네. 그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네. 뭐라고 그래 이야기했냐면 우리 당, 우리 국민의힘은 수도 없이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고 민주당을 공격해 왔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자가당착 아니냐.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권성동 의원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냥 의원도 아니고 네. 원내 대표였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때 당선인 대변인 누구였습니까? 네. 김은혜 의원이었거든요. 네네. 김은혜 의원이 그때 당선인 대표인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선인,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일관되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에 어떤 법이 있느냐? 법이 많지만 그 많은 법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 법이고 네.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법률가 중에 법률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왜 아직까지도 임명하고 있지 않지? 네.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으셨으니까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거지? 임명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특별감찰관 이거 임명하자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이게 왜 문제가 있지?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되뇌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사실은 이게 야당에서 임명을 하지 않아서 뭐 아직까지 이제 공전 중입니다만, 물론 뭐 이게 당시의 협상 전략으로는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지 이 이유 때문에 8년 동안이나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인권재단도 안 되고 이거 뭐 특별감찰가 안 되고 8년 동안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양쪽 다 속내가 있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특별감찰관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소개해 준 대로 이거 지금 대통령 지금 법치와 공정을 외치는 분인데 당연히 임명할 거다라고 했어요. 저도 곧 임명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김 여사 장모께서 구속되시고, 그다음에 뭐 오빠 문제가 나오고, 뭐 또 김 여사 명백 문제가 나오고 줄줄이 터지면서 이 이야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냥 즐기는 겁니다. 뭐 그냥 이런 비리가 나오는 걸 즐기는 거고. 네네. 이제는 또 특검을 지금 뭐 또 한다고 또 안 한다고 그래요. 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당시에 어떤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이제 터지니 한동훈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조건 빼고 우리부터 먼저 합시다. 일단 하면 당연히 뭐 야당은 안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는 와서는 마치 그 특별감찰관 임명한 거가 잘못된 것처럼. 오늘요, 제가 정말 황당한 인터뷰는 김재원이요. 얘는 진짜 무슨 말을 이따구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네네. 아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김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감찰 임명 한동훈 제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해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이슈가 돼버렸다. 특별감찰관 단순히 대통령실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과의 문제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동의해도 정책 이득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이게 한 대표가 주장해서 안 한 겁니까? 그 다음에 저는 법을 떠나가지고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7조에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이 되는 변호사 중에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으면 그 3명 중에 1명을 그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식 특별감찰관 아니더라도 네. 누구를 이번에 특별감찰관으로 나 임명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지위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해 있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가 터치하지 않을 거다, 직무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지금 그 감찰을 시행하도록 네. 내가 그렇게 임명을 갖다가 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 딱 보여주시면 그래, 우리가 알던 윤석열이 저런 사람이었지, 그러면은 국회가 민주당의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다음번에 정권을
되찾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하면요. 2024년 임기가 3년이거든요. 네네. 11월에 임명된다고 치면 2027년 11월까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언제 바뀝니까? 2027년 5월에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전현희 의원 국민권익위원장 끝까지 그냥 임기 3년 빠득빠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특별감찰관이 되든지 간에 정권 바뀌어도 나는 이 특별감찰관 역할을 갖다가 할 거야. 나는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됐든지 간에 한동훈이 됐든지 오세훈이 됐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이 됐든지 김부겸이 됐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관련된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그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끝까지 그냥 도끼눈 뜨고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골치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싫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제 정말 권력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부패 없이 운영되는가에 대한 제도적인 정말 성과입니다. 참 옛날에 보면 항상 이 친인척들 비리가 터져갖고 대통령이 어려웠습니다. 자, DJ 아들 3명 다 구속됐죠. YS 아들 구속됐죠. 자, 그 뭐 노무현 전두환 대통령 그 친인척 비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런 일이 벌었어요. 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지금 돌아가신 뭐 이상득 부의장도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구속도 되셨고. 근데 이 존재만으로도요.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 사촌 이내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하면 한 150명에서 190명 정도 된대요. 네네.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있으면 그래도 좀 조심하고 좀 이 단도리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냥 뭐 하는 겁니다. 왜냐? 검찰과 경찰이 누가 간이 부은 사람이 대통령 친인척을 건드리겠어요. 네네. 어떻게 될 줄 알고. 네네. 자기 공무원들인데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신분 때문에. 현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업무를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이 공약을 했고 다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바로 이 법치와 공정 이것 때문에 내로남불 안 하겠다는 걸 뽑았는데 2년 5개월 동안 임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 김 여사 문제가 터졌으니 이제 임명하자라고 했더니 이거 당내에 지금 그거 북한 인권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어제 놀란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북한 인권재단을 이거 그 고리를 푸는 거는 당의 정체성의 문제다? 네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럼 그 중요한 정체성을 지금 8년 동안 놔뒀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네네. 지금? 아니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북한 인권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이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장 1명 포함 12명이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해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는데 여당과 여당 외의 기타 교섭단체가 딱 절반씩 이사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냥 그 통일부 장관이 2명 추천해가지고 2명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무슨 의결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북한 인권재단은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된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글 같은 거 써가지고 퍼블리시하고 그런 데란 말이죠.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특별감찰관하고는요 그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안 한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비치냐면요.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구나. 네. 특별감찰관 임명하기가 싫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만드는지 네.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이 대통령실의 변명이 정말 구차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저는 이야기라고 들어요. 이게 무슨 정체성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 지금 20% 지지율 가지고 지금 정체성 따질 때입니까 지금? 정말 제정신 못 차렸어요. 아까 여론사 대통령실 입장 밝혔다고 그랬죠. 그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지금 20%라는 거는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정체성부터 먼저 찾아. 그 뭐냐 그게. 자, 그동안 친윤이라고 했던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처음으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해 TK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건 사실이다. 김 여사가 국가적 행사 등 공식 일정 외에 활동을 자제한다면 TK 민심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동안 항상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 뭐 만나지도 않고 했던 분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김건희 여사 때문에 TK 여론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뭐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책과 제도적인 그걸 만드는 게 이게 대통령의 임무 아닌가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사업하셨던 분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 처음부터 정치하셨던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법이 허물어진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다음 심지어 뭐까지 확인하고 있느냐? 아니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그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돈 빼먹고 있었던 것까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숙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는 뭘 이야기했느냐? 아,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법대로 예외 없이 성역 없이 그런 사회만 되면 우리 사회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으니까 법대로만 하면 되는 사회 아니냐. 그래가지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성역 없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는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때 당선인 신분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딱 그것까지만 기대를 해요. 더 많은 거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우리 국민들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정치가 법치로만 그렇게 막 이렇게 오염되고 그러지만 않으면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대표가 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김재원이는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금도를 넘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못합니까? 이게 지금 한 대표가 오늘 좀 전에 올린 글인데 이거는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때 조건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론이 정해진 적이 없다. 제가 알고 봤더니요. 이게 당론 정해진 적이 없대요. 네네. 없고 그냥 협상 전략으로 그렇게 써왔던 건데 지금 자꾸 당론 하는데 당론 변경할 필요가 없답니다. 당론은 정해진 바가 없대요. 그럼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인정하는 바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지금 그에 대한 국민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솔직히 귀찮다. 나 이거 하면 나 활동 장애되기는 싫다. 솔직히 그렇게라도 밝히든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깨놓고 특별감찰관 법을 폐지하든지 없애죠 그냥.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뭐 특별감찰관법 없애고 동시에 공수처법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로 1년에 몇백억씩 우리 예산 낭비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있지도 않은 특별감찰관으로 인해서 낭비된 세금 몇십억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써먹지 않을 거면 괜히 쓸데없이 남겨둬가지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라도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북한 인권대사 임명될 때까지 영원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건지, 그리고 지금 일단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그러는데 제일 나쁜 거는 일단 의원총회를 뭐 표결하는 거겠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될 테지만 저는 이건 합리적 상식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뭐 민주당이 안 만드는 거 인권대사 이거는 뭐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자정적인 능력에 하기나 의지에 따라서 먼저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겠어요? 네네.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면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아니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특검하자고 하는 정당이 네. 좋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두자라고 했는데 그거 반대하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막 그 논리적으로 서로 그냥 막 지진이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 물론 언제 뭐 민주당이 명분 따졌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어쨌든 예컨대
예컨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할 테니까 빨리 추천하시오라고 던지기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 10%는 올라갈 것이다. 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그러면 이 주경호 원내대표는 그날 저녁 밥 2번, 뭐 본인은 2번째는 밥을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날 대통령실 가셔서 대통령이 이런 당부를 하시던가요? 이거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거 인권대사하고 이거 묶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저는 그걸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뭐 본인은 앞으로 뭐 대구시장 나가는 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꿈은 꿈이고 뭐 근데 본인의 꿈만 이루어지고 이 진영의 보수 진영의 몰락을 잊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 그 기자들한테 과자 나눠주고 식빵 나눠주고 뭐 이거 하면 뭐 다 되는 건가요? 제발 좀 이 현실에 대한 인식들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지금 뭐 원내대표가 우선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거 우선이다 따질 문제입니까? 예? 저는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20% 되는 지지율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제발 좀 그런 면에서 정말 주경호 원내대표가 현실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원내대표라는 게요. 저도 이제 정당을 오래 출입해왔지만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적절하게 이게 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뭐 당대표 지금 대통령한테 그냥 홀대 받고 나올 때는 뭐 아무런 적어도 안 하다가 바로 쪼르르 그냥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그냥 거기 가서 참모들하고 섞여서 밥 먹고 오고. 제가 국민의힘 당원 찾아봤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조에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을 한다. 네. 그다음에 61조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29조에 보면은 당대표가 거리되면은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집니까? 당대표가 책임을 집니까? 모든 의사, 최종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당대표한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 되면 그 공은 당대표한테 가는 거고 네. 잘못되면 그 과도 당대표한테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겁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하셨던 분입니까?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경제부총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에 뭐 예산, 경제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갖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예컨대 추경호 부총리가 그 당시 부총리가 네. 전 국민한테 25만 원 뿌리는 게 본인의 소신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가지고 대통령 가만히 계세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상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25만 원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원내대표가 일정한 일을 갖다가 해야 되고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장관까지 할 정도로 공직생활 경험이 많으신 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갖다가 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